자. 왜? 아니 너무 모범적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나눌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신랑이 그날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졸고 있었던 거 보셨죠?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요 요소에선 다 잘 들으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옆에서 계속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계속 눈치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가 별로 나누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제가 그날 이후로 좀 마음에 상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잘 편집할게요. 딸이 굉장히 피곤한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일이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러 다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리고 이제 고객사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발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뚜벅이로 계속 다녀야 되고 무거운 가방 이렇게 들고 연장 가방 들고 막 다녀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조니까 저도 이게 되게 우리 신랑 전 진짜 저런 거 보니까 막 마음에 막 상심이 들더라고요. 좀 깨어나서 말씀을 좀 들어야지 뭔가 이렇게 조금 마음에 뭐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기도 생활이 없는 데다가 예배 시간에도 계속 조니까 너무 막 저도 제가 이제 누누이 항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여보가 제가 항상 저보고 우리 집에 중심은 여보지 막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아니지 여보가 중심이지 왜 자꾸 나한테 중심을 그렇게 떠미느냐 여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빠가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저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너무 다 좋은 얘기 했는데 저만 신랑에 대해 전 진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때 교육 받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수련회 때 다 아이들 이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때 그 처음에 저희 다 같이 들었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남편분들만 있어서 나눌 때도 제가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질문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앙 가치관이나 이런 걸 삶으로서 지금까지 못 살아낸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네.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본인을 뚫고 그 여지껏 삶의 그 뭐랄까 본인의 패턴을 깨고 경건의 패턴으로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6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남편에 대해서 상심해하지 말고 남편이 지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직장도 인원 감축되고 했는데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필드에서 열심히 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못하고 있으면 사실 남편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도 감당하는 것도 맞아요. 물론 남편이 깨닫고 더 세워질 수 있기까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오히려 남편이 뚜벅이로서 더 힘들게 하고 오면은 일단 자녀들은 두 번째예요. 네, 남편을 먼저 챙기세요. 여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더 남편을 더 세워주고 사랑해야겠다고 더 많이 생각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이게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더 녹이고 더 하는데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야 돼.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남편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애들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해서 철드는데 좀 시간 걸렸어요. 네. 네, 이거는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네. 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너무 네네. 마음이 너무 상심이 많이 커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저도 얘기하면서도 그게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속 잔소리가 되니까요. 괜히 이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강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할까 이제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냥 깊은 회개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거든요. 잠깐 얘기해주면 이런 유형이었는데 제가 사실 40일 저녁 금식을 2번 해봤어요. 이 남편의 이 부분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정말 했는데 나중에 온 부분이 뭐냐면 시간의 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에겐 장점을 말하고 단점은 기도로 가야 된다는 절대 단점을 지적했을 때는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뭐가 왔냐면 내 문제가라는 거를 하나님 나중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 맞아. 삶으로 그 사람이 조금씩 따라오면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자 보면은 보통 남편들이 저를 또 비춰봤을 때요. 한 4년 정도 좀 정신 못 차렸어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부분 다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마치 그 미혼 때처럼 했던 약간 철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은 과거 예전에 저의 모습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정에서 많이 변화도 됐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으니까 지금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중심으로 가자. 이거는 지금 현재 둘째고 자녀들은 지금 둘째예요. 먼저는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부 큐티를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남편이 사실 이거는 다른 남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도 많은 남편들 앞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네, 훌륭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그걸 듣고 그날 말씀을 듣고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 계속 고민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버스 떠나면 이제 이런 질문 기회 안 옵니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것들을 더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남편하고 본인이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남편하고 협력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1, 2학년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먼저 아이들이 4학년 되기 전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죠.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주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갈까 이 플랜을 짜서 먼저 그걸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순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벌써 애가 6학년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벌써 20살. 저는 10년 넘게 걸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지금 몇 살이죠? 고1 중이. 네, 고1. 그럼 17살. 지금 여기는 지금 아재 뭐 19살이니까. 네.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 네. 옛날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것도 제가 앞부분 좀 얘기한 거는 조금 잘라내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고민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다 들으면 여기만 들으면 은혜스러운데 막 다 실망해. 초등학교 1, 2학년도 엄마들 막 실망해. 어떡하지?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 신랑이 이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잠깐 다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35살에 결혼을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랑한테 먼저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보, 내가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애기 낳고, 유모차 혼자 끌고 가는 건 너무, 좀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냐. 그러니 아빠도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나가면 너무 좋은 그림일 것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계속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제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잠깐 주일학교 다녔지만,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35살부터 시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맞아요. 이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최근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못 기다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막 알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랑을 바라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아무튼 지금 들은 조언들을 가지고 더 잘해주려고 이제 하루가 이틀은 신랑이 애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엄마가 왜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내 행동으로도 그리고 말투나 막 눈빛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알지만 나도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잘해줘야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들어봤을 때 먼저 그러니까 남편분이 엄청 이제 사랑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도 막 쫓아갈 정도로 유모차 같이 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휴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죠? 네. 어머나. 아니 저희 신랑이 육적으로는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저는 먼저 신혼 때처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는 본인이 신앙으로 좀 양육하고 때 케어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일단 일정 부분 본인이 맡고 계시고 먼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를 가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다고 막 채찍질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랑으로 로서 섬겨줌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막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교회 다닌 지는 뭐 한 얼마 된 거예요? 한 6, 7년? 아니죠. 한 9년 네네. 됐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세워간다고 생각하면서 육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면 더 잘 해드리면서 이제 영적인 것까지 그리고 남편이 피곤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이건 뭐 광고 PPL은 아니지만 뭐 링티나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인터넷 링티라고 그래. 그래서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바카스는 아닌데 마시면은 포카리 스웨트 같은 느낌 나요. 그런데 이게 마시는 포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금 이거 논문 쓰는 분이 하나 줘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비싸긴 해요. 근데 한 포에 2,500원이긴 한데 그래서 묶음으로 팔거든요. 링티요? 네네. 아니면 뭐 바카스도 괜찮고요. 그래서 바카스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좀 뭔가 원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드링크를 좀 주면서 그냥 좀 자지 말고 좀 깨어 있어. 이것보다도 여보 평일에 너무 일하느라 고생 많았죠. 근데 우리 영의 말씀도 들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여보 평소에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마시고 들어가요 라고 하면은 네, 좋아하겠죠. 마시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보가 우리 집에 그런 영적인 기둥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거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이 또 무뎌가지고 또 아이 무슨 또 이런 걸 참하면서 비싸게 하면서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동안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진짜 사랑 안에서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잘 알잖아요. 사실 남자를 좀 다루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남편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좀 조련을 하면은 굉장히 그 남편이 금방 애처럼 하하하 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맞아. 그런데 이런 지혜를 또 잘 모르더라고요. 네. 막 마음이 막 앞서고 마음이 막 앞서요. 마치 그 애들한테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빨리 애들 막 이렇게 뭐 공부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어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또 잘 세워서 하면은 한 우리 아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 5,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정말 세워져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교제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뭐 예비 부부학교 뭐 이런 거 하는데 뭐라는 건지. 제가 커리큘럼을 보면은 그냥 무슨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보면서 야 이분들이 이 가정의 교회라는 거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니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뭐 부부로서 잘 살아갈까 네. 어떻게 그냥 화목할까 이런 거에 맞아요. 관심 있느라고 정작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는 무슨 뭐 예비 부부학교, 기독교 예비 부부학교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행복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결혼은 거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의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행복. 맞아.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부부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냥 네. 끝내버려요. 어떻게 교회를 네. 세워나갈 건지 김민우 막 목사님의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쫓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행복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행복 을 쫓으면 오히려 놓쳐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합의만 되면은 뭐든지 다 행복으로 합의만 되면 뭐든지 다 허용이 되는 그럴 수가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맞지 않아도 부부가 합의가 되면 행복하면은 그냥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말씀에 부합되는 게 행복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가정 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 교회가 회복되는 건 뭐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말씀하고 기도. 말씀과 기도요. 네, 그리고 진리의 그 기본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인본주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세워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 말씀과 전혀 다른 행복하기만 하면 네. 합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인 가정들이 세워지는 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문선현 선생님 나중에 그 MED 네. MED가 그 뭐 기독교 선생님 교육 공부하는 석사 거요? 예. 아. 그 나중에 진학해서 또 공부하면서 요쪽으로 예, 뻗어나가면 야 우리 카도시에 좀 이런 것들을 이론적 기초와 예, 더 탄탄해.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5년 안에 대한민국은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또 5년 정도 후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공교육 엑서더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공교육에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탈출하는 일들이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사역과 기독 그러죠. 대안학교나 대한교육공동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며칠 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좀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후로 동성혼이 합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미 차별금지법 때부터 교육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육 엑소더스가 일어날 건데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대안학교로 몰려도 소용을 못해. 그렇죠. 왜? 다 그 정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곳으로도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포스트 차별금지법도 카도시 아카데미 좀 준비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남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신랑도 그 부분에 대한 네. 거를 애기 아빠가 조금 발빠르게 네.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애기 아빠가 네. 조금 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애기 아빠는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 초기에 말을 했어요. 네, 네. 그 비전이고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맥락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영향력 네.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공교의 엑소더스가 반드시 10년 네, 안쪽, 그때요. 5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건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는 게 그래서 좀 박사과정을 해서 나중에 교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교감을 하든지 또 더 훌륭하신 분을 교장으로 이렇게 둔 다음에 우리가 이끌려고 하면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 선생님도 그 기독교 교육학 석사도 하고 하면은 또 남편도 네. 배우고 싶어요. 네. 자기가 먼저 딴다고. 네네.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비전도 가서 좀 심어주세요. 네. 목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 만약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동성애 합법화가 수순으로 일어날 건데 이후에 해외 사례를 보면 엑소더스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또 비전들을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펼쳐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강사 선생님들 모시고 또 했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